안녕하세요. 모터리언 박혜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드디어 롯데렌터카 Q&A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 이런 센스 좋아요. 바로바로. 옆에 계신 분은 혹시 저 XM3 차 살 때 보셨나요? 그때 와주셨던 안지훈 대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롯데렌터카 안지훈입니다. 네. 이분이 오늘 왜 오셨냐면요. 제가 롯데렌터카 Q&A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막 전화로 계속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아예 담당자분을 모셨고요. 제가 오토케어 TV라는 정비 채널에 출연 중이에요. 그런데 그걸 롯데렌터카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롯데렌터카 채널에 제가 출연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바로 제 차인 XM3를 또 소개하는 자리에 갔었는데요. 그때 같이 출연하셨던 분이세요. 저는 좀 약간 전문가가 계시니까 좀 든든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보다 더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궁금한 게 있으면 중간중간 또 추가로 물어보려고요. 저도 아무래도 고객 입장이다 보니까. 네. 많이 기다리셨을, 이게 사실 당첨하고도 연관이 된 거다 보니까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받으실 분들의 질문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상품을 원하시는 걸 최대한 드리고 싶은데 또 이게 많이 겹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질문 위주로 뽑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눠드리는 거라서 원하시는 선물이 안 가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대한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 질문의 내용은 좋은 질문을 일단 뽑은 거고요. 이제 그 선물 당첨이 꼭 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네. 하지만 뭐라도 꼭 보내드립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재관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개인 렌트를 이용하려고 생각 중인데 타사 대비 롯데렌터카의 장점, 특징이 어떤 부분이 있고 신규 가입 시 혜택, 적용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 렌트 이용 시 약정 기간 및 납입 방법, 선택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조언을 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가 질문을 저도 보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답변을 네네. 드리는 게 아마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저희 롯데렌터카의 장점, 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신차장 IoT 기술이죠. 네네, 그렇죠. 직접 기사님도 체험해 보셨을 네. 텐데 사실 저희 엄마도 체험해 보셨죠? 네. 이게 생각보다 어플 쓰는 거 저희 엄마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할 수 있는데 왜 나 안 시켰어? 약간 이러셨는데 이제 제가 옆에서 계속 막 엄마 이거 눌러 저거 눌러 막 이러니까 안다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는 그러셨는데, 사실 좀 어플리케이션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약간 날짜도 지정할 수 있고 하니까 좀 진짜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신차장 IoT 기술이랑요, 기사님께서도 이제 계약하실 때 쓰셨던 신차장 다이렉트, 맞아요. 네, 다이렉트로 비대면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대면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오프라인 지점에 방문하시면은 대면으로도 하시고, 뭐 오프라인에서 만나셨더라도 계약은 다이렉트로 비대면으로도 진행이 가능해서 저희 이제 온오프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이거 저는 이제 이용자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플로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진짜 편하고 일단 원하는 날 지정하는 거. 저 사실 저 좀 전화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약간 좀 모르는 사람하고 전화하는 거 되게 불편해 하는데 어플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일단 날짜 지정도 막 며칠이요, 뭐 며칠 몇 시요 막 이러는 거보다는 딱 어플 딱 클릭 빛날이 이날이고 막 이게 전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하시다 보니까 그냥 정비소에 어머니 혼자 보내는 게 생각보다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는 잘 알고 있지만 또 엄마가 매번 전화할 수도 없고, 근데 이미 딱 정해진 서비스로, 그리고 사실 그 담당자가 저희를 속일 리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담이 없이 딱 집 앞으로 오니까 엄마 보고 엄마 운전해서 모르는데 찾아가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저는 사실 그게 진짜 좋았어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이 IoT라고 하니까 그냥 좀 어려운데 그냥 어플로 신청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집까지 온다, 딱 이 두 개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정비를 할 때 우리 집으로 온다. 방문 정비. 네. 따로 추가 안 해도 계약 기간 중에 방문 정비 부를 수 있고 출장비도 없고.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싸요. 정비소 가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추가 정비잖아요. 이것도 같이 하셔야죠 이러면서 돈 더 받는 거. 그게 없다는 거. 딱 시기가 정해져 있고 그 시기를 안내해주고 그 안내한 시기에 맞춰서 딱 그것만 해주니까, 그리고 비용도 저렴하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 방문 정비. 네. 이거를 처음에 계약에 포함하지 않고도 네. 나중에 이제 원하는 시간과 장소 핸드폰에서 골라서 정비를 받을 수 있다. 네. 왜냐면은 다른 렌터카들은 처음에 정비 서비스를 넣어야지만 이제 순회 정비라고 하거든요. 그걸 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네. 지금 왜 이 제일 중요한 걸 얘기 안 하시지? 그 멤버십 주요 할인이 있어요. 그 리터당 40원 할인되거든요. GS 칼텍스에서. 요거 생각보다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거는 저희 전기차 충전 할인도 되고 진짜요? 있습니다. 네. 어차피 싼데 뭘 또 해? 근데 전기차 타시는 분들한테는 그조차도 이제 원래는 저렴하게 타시다 이제 점점 원복하고 있어가지고. 그치. 원래 네. 공짜였는데. 다만 이제 GS 칼텍스에서만 할인이 되고 있는 점은 조금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저도 바람이 있습니다. 신규 가입 혜택은 저희가 이제 롯데렌터카 신차장 다이렉트 홈페이지나 이제 어플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때그때 이제 시기별로
현재는 지금 르노 삼성 자동차랑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르노 삼성 자동차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요. 난 이미 샀다고. 네. 네, 프로모션 특가도 진행하고 있고 뭐 빠른 배송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다 이미 가입하신 기 고객께서는 아쉽게도 이제 차를 하나 더 하시지 않는 이상. 네. 근데 제가 사실은 생각보다 옛날 어플리케이션 특가 검색을 하거든요. 이게 막상 롯데렌터카를 써보니까 저는 좀 좋다고 느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요건 롯데렌터카만이 아니라 렌터카 자체가 저는 이제 차를 좀 바꾸기에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기출도 좀 부담 없이 약간 제가 큰 돈이 없어도 약간 기출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약간 좀 부담이 없어서 맨날 특가 보거든요. 예전에 전기차 특가 대박 난 적 한 번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뭐 가끔 SUV 같은 것들도 이제 제가 좀 관심 있어 한 차종인데 약간 좀 저는 어플을 멤버십 어플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보면서 특가 없나 하는데 진짜 차를 딱 급하게 시기를 맞춰서 사실 분이 아니라면 어플리케이션 진짜 구경하시면서 뭐 좋은 차 나온 거 없나 하시는 쇼핑하는 느낌으로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견적을 뭐 일일이 영업 매니저 연결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맞아요. 체크할 수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좋고요. 뭐 개인 렌트 이용 시 이제 약정 기간 및 납입 방법 요것도 많이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약정 기간은 저희가 최소 이제 24개월부터 60개월까지 하실 수가 있으신데 맞아요. 보통 이제 3년에서 4년을 많이 택하세요. 그 이유가 이제 2년에서 3년으로 넘어가는 구간이랑 3년에서 4년 넘어가는 구간이 대여료가 이제 깎이는 구간이 꽤 크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전 2년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시무룩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안내 드릴 때 이제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안내를 다 드리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다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나름 이제 그때 표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3년에 얼마가 들어가고 4년에 총 얼마가 들어간다 이런 비교를 좀 해보고 했던 거고 사실 저는 좀 아쉬웠던 게 딱 차를 정했어요. 난 무조건 XM3. 그러니까 이제 뭐 할인이나 이런 거 전혀 뭐 프로모션 혜택 이런 거 못 받고 난 그 차를 무조건 살 거야 이러다 보니까 좀 최대한 그냥 표만 만들어가지고 그냥 계산을 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모션 같은 거 활용하거나 기간도 이제 지금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면 좀 더 많은 혜택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약간 딱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게 있어서 좀 혜택을 덜 본 스타일인 것 같고 저는 진짜 2년을 했죠. 그리고 요 지금 보시면 납입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 사실 납입 방법이 그건 줄 알았어요. 계좌 이체냐 카드 결제냐 이건 줄 알았는데 카드 결제 요즘 카드 할인 좋습니다. 추천드려요. 롯데렌터카 카드 할인이 괜찮더라고요. 네, 꽤 실적도 인정도 되다 보니까 네, 맞아요. 네, 대여료가 실적에 포함이 돼서 쓰시면은 뭐 할인 네네. 많이 받으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추천드리는 게 납입 방법은 약정 기간을 말씀드리고 납입 방법은 보증금, 선수금 이거가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보증금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선납금은 대여료가 이제 총 내실 금액을 100이라고 쳤을 때 30을 먼저 내고 시작하시는 약간 맞아요. 이런 거여서 결국은 내 돈이 다 들어가.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 보증금을 하시면 이제 대여료가 일부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그쵸. 보증금이 올라가도 대여료 인하 효과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보증금만 넣었어요. 저는 좀 보증금만 넣고 차라리 인수할 때 그 보증금을 받아서 제가 넣은 보증금이랑 인수 금액이랑 좀 큰 차이가 없으니까 거기 조금 보태서 인수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증금을 좀 많이 넣었고 그리고 선수금은 안 넣습니다. 그냥 어차피 낼 돈 미리 한 방에 몰아서 먼저 주는 건데 굳이? 라는 생각으로 저는 안 했거든요. 뭐 그거야 뭐 사람에 따라서 성향은 다른 것 같아요. 매월 나가는 돈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선수금 미리 내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차이가 보증금은 돌려받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맡겨두면 보통 은행에서 이자를 주잖아요. 마치 이자를 받듯이 네. 그 매달 나가는 돈이 깎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거지만 할인 혜택이 있는 거고 선수금은 그냥 그 폭만큼 미리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미리 내놓고 거기서 가져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미리 낼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매달 조금씩 내면서 초반에 부모님이 좀 도와주실 수 있대. 그러면 아빠가 1,000만 원 못 해준다니까 난 나머지만 내가 내야지 하시는 분들은 그거 선수금 홀랑 내시고 나머지 내셔도 되죠. 네. 그리고 보증금은 뭐 한 번에 목돈을 입금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뭐 이제 카드로 결제하시는 방법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답변을 드렸으면은 어떻게 질문자분께서도 만족을 하셨을까요? 저희 너무 자세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다음 설명부터는 조금 짧게 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설명할게요. 다음 질문은 크리스님께서 해주셨는데요. 렌터카 보험이 실제 할부 구입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제일 큰 장점과 제일 큰 단점이 뭔지 궁금하다고 적어주셨어요. 저희 롯데렌터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기본 운전자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기사님도 이제 어머님을 따로 추가하시지 않고 타실 수 맞아요.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약자, 이제 계약자의 배우자, 그래서 그 계약자 및 계약자의 배우자의 직계 가족 및 형제자매까지 다 타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네. 근데 저 만 26세 이상 누구나 아니에요?
만 26세 누구나요? 네, 그건 줄 알았는데 가족이에요? 가족입니다. 진짜? 나 왜 누구난 줄 알았지? 아 진짜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설명드릴 때 오늘 전화해가지고 저 내일부터 누군 이제 한 명 친구 탈래요. 이건 안 돼요. 적어도 이틀 전에. 이틀 전에만 하면은 네. 그건 되는 거예요? 네. 오 괜찮네요. 그냥 어차피 개인 차도 보험에서 친구 추가하려면 하루 전에 맞습니다. 하는데 네. 뭐 이틀 전이나 하루 전이나 미리 네. 여행 계획을 세우신다면 네. 그리고 이것도 신차장 그 멤버십 어플에도 하실 수 있어요. 진짜 전화 안 하고? 네. 나 보험 그거 변경. 너무 좋아. 네. 전화 안 하는 거 너무 좋아. 그리고 저희 롯데렌터카 이제 연령 같은 경우에 만 21세랑 만 26세 이렇게 두 가지로밖에 선택을 하실 수가 없으신데요. 만 21세로 계약을 하시더라도 만 26세가 넘었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어플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세요. 그럼 변경했을 때 대여료도 이제 보험료가 아무래도 만 21세보다 26세가 더 저렴하잖아요. 네. 그처럼 대여료도 할인이 됩니다.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사실 실제로 제가 보험료를 그때 비교를 해봤거든요. 제가 지금 엄마랑 같이 타야 되니까 같이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보험료를 계산을 했을 때 롯데렌터카를 통하는 게 확실히 좀 싸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롯데렌터카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세금 납부랑 제가 보험을 2년 동안을 더했을 때 롯데렌터카를 이용하는 게 생각보다 비용이 괜찮았거든요. 또 그게 있죠. 저희가 자차 보험이 없습니다. 렌터카에는. 네? 그러니까 없다는 말이 대체되는 고객 부담금이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것만 내면 다 고쳐준다는 거죠? 내 차가 사고가 네. 나도. 네네. 사고 한 건당 이제 고객 부담금 한 건이 책정이 되고요. 이제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으로 책정돼 있으셔가지고 뭐 사고가 뭐 200만 원짜리 사고가 났다. 근데 기사님이 과실이 100이시다. 그래도 30만 원? 네. 맞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게 저는 진짜 좋은 게 저만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저희 형제자매 어머니까지 다 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네. 요게 가끔씩 사고들을 좀 내고 오실 때가 있어요. 자기 혼자서 어딘가에 슥 긁으신다던가 이런 사고가 잦으신데 이때 분노를 줄일 수 있는 이게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제가 또 솔직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차가 또 여러 대거든요. 근데 이게 요 한 대에서 사고가 나서 다른 차까지 할증으로 간다던가 보험 가입할 때 영향을 끼치면 이제 이게 엄마!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롯데렌터카로 해가지고 엄마한테 차를 드린 이후로는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매우 자유롭게 됐죠. 할증도 없기 때문에 고객 부담금 한 건만 납부하시면 그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처리가 가능하시니까요. 예, 아무래도 운전 초보분이시라던가 아니면 이런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낮추고 편리하게 타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보험 부분에서는 연령이 좀 낮으시고 여러 사람이 같은 차를 탈 때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단점도 말씀드려야겠죠. 맞다. 단점이 있었죠. 단점 같은 경우에는 렌터카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기존의 무사고 경력이랑 이런 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추천드릴 때 기존의 무사고 경력이나 이런 부분이 길거나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비교하신 다음에 선택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맞네요. 생각해보니까 운전 경험 많으신 분들은 보험 되게 조금 내시더라고요. 네, 사고를 그동안 안 내셨기 때문에. 자, 그럼 다음 질문. 네. 김갓삿갓삿 님께서 렌터카 구매 시 튜닝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인수하는 경우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인수를 하실 거라면 뭐 튜닝을 굳이 원복을 하실 필요가 없고 당연히 그대로 인수하셔서 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직 튜닝까지는 아닌데 추가로 아이템을 몇 개 장착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차 외관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제 애프터블로우라던가 아니면 하이패스 같은 거를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설치해서 쓰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만약에 반납하실 거면 따로 떼서 파시면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굳이 렌터카 업체에게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도 원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엘리사 주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장기 렌터카로 대여 시 신차로 자기가 원하는 옵션으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지방 작은 마을까지도 방문 서비스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원하는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은 모두 대부분 렌트가 가능하신데요. 다만 제한되는 거는 렌트가 안 되는 이제 화물차들. 요건 리스로 진행을 하셔야 되죠. 저희가 많이 보는 픽업 트럭으로 보는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도 리스로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은 렌트로 불가합니다. 혹시 롯데렌터카에서 리스도 진행하나요? 네, 리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화물차 살 수도 있어가지고. 네. 리스 문의도 주시면. 네. 그리고 이제 지방의 작은 마을까지 방문 서비스가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 저희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차량을 받는 거는 다 가능하시고 정비도 가능하시거든요. 다만 이제 도서 산간 지역은 방문 정비 이제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5,000원 추가되는 지역. 네. 택배비 배송비. 5,000원 추가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거긴 좀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알파벳 O, 숫자 1, UTOPOS님께서
네,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개인이 구매 시 일반 할부와 장기 렌트 이용 후 인수 시 총 비용의 차이를 알고 싶네요. 그리고 장기 렌트 보험의 경우 부부나 직계 가족이 아닌 추가 인원 지정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요건 좀 중복이네요. 네. 일단은 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추가 인원 지정이 가능하시고요. 네.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 렌탈로 했을 때 포함되는 대여료에 포함되는 항목을 말씀드리면은 대여료에는 이제 차량 보험료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구매했을 때 내야 되는 세금, 그다음에 이제 차량 법정 검사 비용, 그다음에 이용료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계약 기간이 종료돼서 인수하실 때는 인수가를 또 납부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 인수에 따른 이제 등록 재반 비용이 필요하겠고요. 등록하러 가실 때 이제 보험 가입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 비용 이렇게 추가로 또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조금 더 제가 비교해서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할부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랑 보험을 이미 자기가 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렌터카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렌터카를 인수하실 때는 이제 드디어 처음 내 차가 되는 거니까 취등록세를 일단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을 원래는 렌터카에서 해줬던 건데 자기 이름으로 이제 보험을 해야겠죠. 그래서 보험 비용이 추가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돈을 내고 쭉 할부금을 내고 끝인 경우도 있고, 그럼 이제 인수할 때 드는 비용이 없겠죠. 그리고 아니면 할부는 초반에 조금 내고 쭉 할부하다가 마지막에 아예 그 할부했던 차를 다시 회사로 반납하는 그런 할부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남은 거 돈 더 내고 내가 가져올래요 라고 하면은 그때도 남은 금액을 한 번에 빡 내시고 가져오시는 거고, 렌터카도 마찬가지로 그 인수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그 잔존 가치가 좀 달라지잖아요. 거기에 맞는 인수 가격을 내시고 거기에 취등록세랑 그 다음에 보험을 새로 가입을 하신 후에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조금 있죠. 맞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무제한으로 타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인수가를 계약서에 표기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계약 기간 종료 이제 한두 달 전에 인수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인수가를 안내를 드리거든요. 네, 저는 써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네. 인수가를 보시고 시세랑 비교해서 이제 괜찮겠다 싶으시면 인수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그쵸. 저는 무조건 반납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중고차로 파는 게 더 싸면 인수환을 파는 것도. 그쵸. 네. 전 잘 팔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동학님께서 장기 렌트 중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처리가 궁금합니다. 사고 시 보험사에 연락을 해야 되는지 렌트카 회사에 연락을 해야 되는지. 사고가 나시면 저희 고객센터로 연락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고객센터 번호가 1588-1230번이거든요. 네, 왜냐면은 자동차의 보험은 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통합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콜센터로 연락을 주셔서 사고 정비 접수를 해주셔야 이제 고객 부담금으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근데 저 궁금한 게 막 한밤중이나 새벽에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24시간 깨어있기 때문에 네네. 네, 뭐 긴급 출동도 저희도 똑같이 가능합니다. 일반 자동차 보험처럼 연우회 그리고 뭐 견인 이런 것도 다 가능해서, 다만 이제 저희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는 점 알려주시고요. 저희가 보험을 그러면은 가입을 너네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텐데 저희는 보험을 분산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뭐 고객님들의 차량들이 그래서 보험이 각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KB, 어떤 분은 롯데, 어떤 분은 뭐 렌터카 공제조합 이렇게 나눠서 구매를 해서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의 보험 조건은 이제 계약 기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저희가 간혹 이제 보험 가입 증명서를 이제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드리는데 1년 단위로 갱신을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 1년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고객께서 받으실 수 있는 보험 조건은 계약 기간 동안 처음에 체결하셨던 그 조건이 유효합니다. 내 이름은 배꼽4개님께서 궁금한 게 있는데 보증 수리 받을 때 렌터카에서 관리해주는 것도 제조사에서 용인해주나요? 요거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얼마 전에 불과 한 3, 4일 전에 갔다 왔거든요. 심지어 저는 IoT 방문 서비스로 다 엔진오일 교환하고 이런 걸 한번 했고요. 그 상태에서 얼마 전에 르노 삼성 서비스센터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XM3가 완전 새로 만든 차잖아요. 새로 만든 차는 항상 사소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새 차를 산다는 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완전 새 버전의 차를 산다는 건 저희가 베타 테스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베타 테스터 입장으로 서비스 센터에 갔다 왔는데 그 전자장비에 좀 이상이 있었어요. 센서 이상이랑. 근데 그런 것들 다 000. 제 견적서 사진으로 여기다 첨부해 드릴 수도 있는데 딱 서비스 관리 비용, 공인 비용 0000 떴습니다. 그리고 물론 리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있어요. 그 근처에, 그러니까 서비스 센터, 정식 서비스 센터 말고
저 사실 저도 약간 그런 일이에요. 정식 서비스센터를 가야 되는데 깜빡하고 근처에 이제 정비소, 르노삼성 그 지정 정비소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식 서비스센터, 본사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센터랑 지정 정비소는 다른 거예요. 근데 지정 정비소를 가시면 돈을 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본사 지경 서비스센터를 제대로 검색하셔서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증 부분이나 아니면 리콜이나, 그리고 여러분 리콜 말고 캠페인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는데 요걸 찾아오면 수리해드려요 정도의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제 차 XM3에 그 충돌 방지를 체크해주는 센서가 있는데 그거를 교체해주는 거를 캠페인이라고 해가지고 무료로 해주지만 리콜처럼 다 연락이 가진 않아요. 와서 받으세요 이건 아닌데 이거 왜 이래 하고 찾아가면 이거 저희 공짜로 해드릴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요거까지 다 공짜로 그리고 영원으로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정비하는 것도 저희도 다 제조사의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다 정비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증 수리 다 가능합니다. 렌터카 업체에서 어떻게 보면은 딱 정식 서비스 센터를 거치지 않고 그런 소모품 관리를 했을 때 그게 문제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 롯데렌터카에서 하는 거는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문은 SH킴님께서 보통 장기 렌트하면 다 신차를 받더라고요. 혹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중고차를 장기 렌트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보통 저희가 신차장이라고 많이 해서 신차 장기다에 이제 렌터카로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저희도 반납되는 차량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중고차 장기 렌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고차 장기 렌트는 최소 12개월부터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뭐 그 밖에 뭐 한두 달 단위로 쓰시겠다 그러면 이제 월간 단기라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롯데렌터카에서 그 렌트 기간이 끝난 차를 받아 인수를 해서 그거를 바로 그냥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활용을 하네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차량도 어느 정도 저희가 판매가 적절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고객한테 대여를 할 때 재상품화를 거치고 내부를 청결하게 한 다음에 고객에게 인도가 되는데요. 사실 중고차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차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 요새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 신조로 운행을 하시거나 혹은 이제 법인에서 꾸준히 정비를 받는 차량들이 다 저희 다시 반납을 받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나가게 됨과 동시에 그다음에 이력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정비 이력이 다 남죠. 네. 그렇죠. 사실 저만 해도 이거 뭐 사실 그 되게 약간 서운한 댓글 중에 하나가 뭐 기자님 렌트하셨는데 새 차를 뽑았다고 하셨나요? 라는 댓글도 있었거든요. 저 좀 서운한데 전 진짜 제 차라고 생각하고 되게 애지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물론 뭐 법인 경우도 있겠지만 개인이 신차 장기 렌트를 이용하셨다가 반납하시는 경우에는 진짜 타시는 동안 나름 자기 차처럼 굉장히 애지중지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튜닝도 하시고 뭔가 애정을 가지고 뭘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렌터카라고 해서 이런 신차 장기 렌터카를 개인이 이용하다가 다시 하는 경우에는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좀 1인 그냥 원래 타던 사람한테 중고차를 받는 거랑 큰 차이가 없이 그냥 한 명이 애지중지하는 차를 사는데 심지어 그 정비 이력이나 관리 내역을 롯데렌터카가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은 집 갈 때 생각나 휘인님께서 롯데렌터카 어플 접속 후 견적 내기 시 계약 조건 중 선납금은 알겠는데 보증금과 보증증권이 잘 이해가지 않더라고요. 세세한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보증금하고 보증증권 이 차이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던데요. 보증금은 저희 롯데렌터카에 현금 보증을 맡기시는 거고요. 보증증권은 이제 증권사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보증증권을 저희한테 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증증권이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서울 보증증권에서 이제 보증증권을 끊으시면은 뭐 500만 원에 대해서 수수료만 고객은 납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한테는 보증증권만 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보증금은 내가 돈이 좀 있어요. 월세 보증금을 그냥 내는 거야. 내는 거고 보증증권은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없을 경우에는 뭐 나라에서 뭐 이렇게 이율 좋은 걸로 해가지고 보증금을 대출을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걸 대출까지 받아서 렌트비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목돈을 맡기진 않았지만 내가 만약에 튀면 여기 보증사에서 돈을 줄 거야. 약간 이런 내용인 거죠. 이제 영업 담당자로서 1,000원을 드리면은 보증증권은 진짜 청구가 되면은 개인 신용도에 아주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증증권으로 차량을 계약을 하셨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신용사회잖아요. 에이 솔직히 차 들고 튀는 사람이 신용 생각할까요? 차 들고 잠수 타는데 내 신용 등급이 걱정된단 말이야? 그런 거 같지 않은데? 여러분 보험 사기, 증권 사기 이런 거 하지 맙시다.
그리고 보증증권은 개인별로 한도가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시기 전에 보증증권으로 생각을 염두에 두신다면은 이제 자신의 한도를 먼저 확인하시고 보증증권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밝혀주시면 좀 더 이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 좀 많으신데요. 두 번째는 추가로 일반 할부와 달리 60개월 계약 기간은 없던데 이유가 있는지. 60개월 계약 기간 있지 않아요? 있습니다. 60개월도 진행 가능하시고요. 60개월을 진행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 계약 신청을 넣어놓고 영업 담당자한테 연락이 오면 그때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은 60개월 견적도 안내를 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48개월하고 60개월을 안내를 드리면은 보통은 대부분 48개월로 선택을 하시는 이유가 이제 계약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대여료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48개월을 주로 선택을 하시고 60개월은 별로 선택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60개월은 따로 유선상으로 전화 문의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연간 주행 거리에 따른 월 납입 금액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연간 주행 거리는 이제 저희가 무제한에서부터 아니면 1만에서 3만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신데요. 무제한으로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량을 저희가 반납받았을 때 차량의 주행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또 보통 무제한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주행 거리를 높게 반납하시기 때문에 대여료에 그만큼 더 저희가 가산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반대로 1만 이렇게 타시는 분들은 48개월 계약을 하셨을 때 아무리 많이 타셔도 4만 킬로이시기 때문에 그럴 땐 대여료가 적게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행거리가 높을수록 대여료도 그에 따라서 올라가고 주행거리가 낮을수록 대여료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높아지면 일단 차 자체 데미지가 좀 계속 가죠. 보증 처리 이런 것도 뭐 몇 년 몇만 킬로 이렇게 보증을 하는 것도 사실 그 이유고요. 또 하나는 보험료도 달라지잖아요. 사실 우리 저희 보험 가입할 때도 뭐 에코특약 이래가지고 몇만 킬로 이하로 타면은 보험료도 좀 깎아주는 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런 롯데렌터카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사실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궁금해 하셨는데 저 보니까 차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다이렉트 어플로 하나씩 설정해 보시면 돼요. 그 저희 계약 조건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계약 조건을 설정을 할 때 일단 보증금을 많이 넣겠다. 그리고 2년만 하겠다. 왜냐면 그 후에는 아예 인수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일단 정해놓고 그 선납금 비율, 뭐 보증금 비율, 그 다음에 킬로미터 뭐 비율이랑 이런 걸 다 저는 바꿔가면서 표를 만들어가지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저한테 맞는 걸 선택을 한 거고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1만 킬로, 저는 1만 킬로 한정으로 했어요. 근데 저희 지금 아직 6개월 지났는데 저희 아직 5천 킬로도 안 탔거든요. 근데 요게 보니까 저희 식구들은 이제 운행이 적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뭐 사람 마음이 그래도 좀 넉넉하게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좀 금액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막 아슬아슬하게 타느니 좀 넉넉하게 할까 했다가 에이 그냥 1만으로 해서 아껴서 하고 만약에 반납을 할 때 제가 뭐 지금 2년 약 계약이니까 2만 킬로만 타야 되는데 2만 킬로 초과했다. 그러면 킬로미터당 얼마씩 좀 더 내면 돼요. 이제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만에 하나 있을 일 때문에 돈을 날리느니 그냥 만약에 초과를 했으면 돈을 그냥 그때 더 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막상 진짜 2만 킬로 가까워지면 쫄리니까 그때부터 안 타면 되지 뭐. 네. 킬로미터당 초과되게 되면은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100원. 그래요. 얼마 안 하네. 외산차는 200원인데요. 근데 저도 안내를 드릴 때 넉넉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저는 그냥 그렇게 되면 안 탈래요. 네. 만약에 내가 뭐 2년짜리인데 한 1년 6개월 타고 나서 한 6개월 다른 차 타지 뭐. 근데 이게 사실 이거 농담 삼아 말을 한 건데 인수하실 경우에는 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인수하실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요거는 반납할 경우에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원래 사실 인수할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제 1만으로 했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1만으로 하길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생각보다 저희가 차를 많이 안 타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타다가 뭐 진짜 100만 원, 200만 원 넘어갈 금액이다 싶으면 그냥 인수를 결심하시고 중고차로 되파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의 주시면 이제 뭐 평소 수정돼요? 출퇴근 거리가 수정은 안 됩니다. 계약 기간은. 그죠? 네. 네. 문의 주시면은 최대한 뭐 영업 매니저가 뭐 계산을 해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타시겠다 해서 안내를 드리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 좀 고민을 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하루살이님께서 손쉽게 있는 곳에서 정비를 받을 수 있어 정말 편리하네요. 렌터카 신청 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차량 사고 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수리나 이런 부분은 보험이나 개인 부담으로 처리가 되겠지만 추후 렌트를 끝낼 시 사고 이력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지불이 발생하게 되는지 하는 부분이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사고 차량의 경우에 중고 거래에 대한 감가가 생기는 만큼 그러니까
중간에 사고가 생기면 개인 부담금 내는 거 해서 수리하는 거 말고 이 차의 감가 비용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또 지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아니요, 감가에 대한 추가 그쵸, 비용 지불은 물론 없습니다. 아니죠. 네. 왜냐면 사고 한번 나셨을 때 고객 부담금을 지불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럼 30만 원. 그때 이제 저는 그 30만 사고에 원. 네. 대해서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그대로 끝나게 되고요. 차량은 이제 뭐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제 완전히 반납을 하셨습니다. 근데 뭐 자잘한 스크래치가 있는데 이거를 뭐 중간에 처리 안 하시고 하실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객 부담금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차량을 다시 상품화해가지고 이제 경매 보내던 아니면 다시 중고차 장기 렌터카로 나가든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 부담금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고 그냥 타시다가 남한테 팔려면 이 정도는 고치고 팔아야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비용 발생이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장기 렌트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뭐 내 이름이 안 나왔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질문이 좀 비슷비슷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물은 또 다른 분들에게도 다 나눠드릴 건데요. 일단은 뭐 제목만 보시고 이제 거기에 내가 질문했던 거랑 비슷한 내용이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좀 TMI잖아요. 말이 많고. 그래서 저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대답해주네 하는데 다른 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또 만약에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저희 롯데렌터카에서 와서 댓글 달아주나요? 달아주지 않을까요? 네. 저도 검색을 해서 이제 댓글을 좀 제가 물어보고 중요한 것들은 댓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괜찮으셨나요? 네, 굉장히 유익하고 또 롯데렌터카 직원으로서 네, 이렇게 저희 상품 소개시켜드리고 안내해드릴 수 있는 자세한 기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가 더 직원같이 뭔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 아닌가. 네, 쭉 끝났는데 뭐 이렇게 이 담당자님은 뭔가 팩트에 기반해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러면 그거 좋아요 막 제가 약간 이래가지고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쓰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렌터카가 약간 그리고 저는 렌터카라는 걸 사실 좀 처음 써보긴 했는데 약간 좀 신세계 같은 기분입니다.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리스너 렌터카 이용하시면 자주 바꾸기도 좋고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모터리원 저희 구독자님들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롯데렌터카 Q&A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